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쌀쌀한 날씨로 오늘 한 주를 시작하셨죠? 며칠간 황사 때문에 야외 활동도 좀 조심스럽고 했는데요. 다행히 황사는 물러가고 대신 바람이 좀 많을 거라고 합니다. 꽃샘추위 오늘과 내일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건강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오늘부터 보행 장애인, 고령자, 유소아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별도의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국 절차가 훨씬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인데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장기간 대기가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인천공항 동서편에 전용 출국장 2개소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우선 출국이 필요한 여객이 전용 출국 통로를 통해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용 출국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보행 장애인과 7세 미만 유소아, 8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교통약자 동반자도 2인까지 이용이 함께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 가이드 8만 부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 식생활 가이드는 2011년부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배포됐던 가정 식생활 수첩을 초등학교 3, 4학년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만화와 활동지 형태로 새롭게 단장한 겁니다. 2015년 바른 식생활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바른 밥상, 밝은 백세의 5가지 실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침밥 먹기와 가족 밥상의 날, 텃밭 가꾸기, 채소와 과일 먹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축산물 저지방 부위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되도록 만화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을 맞아 내게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챙겨주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 톡톡 앱은 국민 개개인에게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남성과 여성, 임신, 출산, 육아, 초등학교 등의 조건을 선택하면 정부 전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책 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딱 집어 알려줍니다. 더불어 안심 귀가 서비스는 점점 지능화 전문화돼가는 범죄 환경 속에서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에게 안전한 귀갓길을 안내해주고 보호자에게는 보호 대상자 이동 정보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일하는 엄마 아빠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새학기를 맞는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연안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 정보 제공 체계가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와 웹 GIS를 기반으로 하는 연안 침식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2015년 연안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 19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일선 공무원은 공유 수면 인허가에 필요한 보호구역 지정, 개발 계획 등 각종 규제 사항을 한 번 클릭으로 알 수 있어 업무 처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또 일반 국민도 실시간 해수욕장 영상 서비스를 통해 가고 싶은 지역의 바다 영상을 미리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40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광고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 세무사무원 양성과정 등 718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이 실시돼 16,000여 명의 경력 단절 여성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 여성지원과의 김민아 과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아주 반가운 또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술 과정이 도입된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직업교육 훈련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일자리로 보다 용이하게 연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구인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해 전문기술 과정과 기업 맞춤형 과정을 확대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31개가 늘어난 총 220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전문기술 과정의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품질 관리, 조선 해양 플랜트 설계 기사 양성 등 65개 과정이 있고요. 기업 맞춤형 과정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소재 제조 인력 양성, 웹 콘텐츠 설계자 양성 등 155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네, 전문 기술 과정의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인 것 같은데요. 관련 직종에서 예전에 일하셨던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또 취업이 가능하겠어요. 네. 네, 창업을 위한 교육 과정도 있습니까, 혹시? 네, 여성가족부에서 2013년 조사한 결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18% 정도가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오픈마켓, 공방, 게스트하우스 등 창업의 준비에서부터 성공까지 지원하는 26개의 창업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또한 결혼 이민 여성과 북한 이탈 여성을 위한 특화 과정도 49개가 운영이 되는데요. 네. 이들의 특성과 선호 그리고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한류 샵 매니저, 관광 통역 안내사, 의료 코디네이터, 격리 사무원 과정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여성들의 그 요구를 꼼꼼하게 살펴보셨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과정들을 살펴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무엇보다 이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일자리 미스매치가 많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 왔는데 그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반면에 기업에서는 별도의 재교육 없이도 산업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종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도 구직자의 선호, 구인 수요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의 실제 구인 수요와 지역의 역점 산업 등에 기반한 훈련 과정을 편성하도록 올해 훈련 과정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전문기술 과정과 기업 맞춤형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훈련을 통한 그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될까 또 궁금한데요. 네,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경우 총 3,922명이 수료하였고요. 그중 61%가 넘는 2,393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네. 올해에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업 교육 훈련을 하는 기관에서 취업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죠. 그렇죠. 네, 추천을 한다던가, 네.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직업 훈련이 교육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네, 전국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직업교육 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에 운영이 되는데요. 과정별로는 1개월짜리부터 6개월짜리까지 다양하게 운영이 됩니다. 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직업교육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신청 자격과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물론 취업을 원하는 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하는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세일센터에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요. 국번 없이 1544-1199번으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세일센터와 연결이 됩니다. 네. 취업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고요. 네. 전문 직업 훈련 과정도 아주 촘촘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교육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전국 세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간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내용, 기간, 모집 정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훈련생 선발 시에 적성과 경력,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상담, 면접 등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과정이 있으시면 해당 세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 단절 여성지원과 김미나 과장이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감기약과 소화제, 진통제 등 자주 쓰이는 일반 의약품 가격이 약품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의 2014년 다소비 일반 의약품 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가운데 자주 쓰이는 50개 품목의 약국별 최고가, 최저가가 적게는 1.4배에서 크게는 3.5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경북 울릉이나 경남 의령 등 비교적 약국이 많지 않은 도서 산간, 의료 취약 지역의 약국에서 전국 최고가의 약이 팔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약을 사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의료 취약 지역에서 약값이 비싼 건 이해가 가는데 3.5배는 너무 심했다. 약품도 소비자 가격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나오면 안 될까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정원이 확대되는 추세인 가운데 대입 자기소개서를 고민하는 입시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공에 대한 열정과 리더십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 모 대학 동아리 관계자는 교내 활동이 별로 없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난감해하는 친구들도 많다면서 다른 친구와 차별화를 두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한편 1, 2학년이면 교내 활동을 하기에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3학년 같은 경우는 난감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교과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수업 과정에서 근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사실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공정하진 못한 것 같다. 아무리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투명하게 학생 선발이 될까?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전쟁에 휘말릴 경우 자진해서 싸울 것인가? 라는 질문에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네라고 대답했을까요? 각국 여론조사 기관이 가입한 WIN 갤럽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64개국 6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라를 위해 싸울 의사가 있는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모로코가 94%, 파키스탄과 베트남이 89%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중국 71%, 러시아 59%, 미국이 44%로 뒤를 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42%를 기록해 중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반면 나라를 위해 싸울 의사가 있는 국민이 가장 적은 나라는 일본이 11%로 가장 낮았고요. 네덜란드 15%, 독일이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7%로 여성 52%보다 나라를 위해 싸울 각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어디까지나 수치일 뿐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지. 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겠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1,000원 밥상으로 나눔을 베푼 김선자 할머니가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경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일식 3찬과 된장국이 나오는 백반을 1,000원에 팔아왔습니다. 이 밥상은 채소를 팔러 왔지만 돈을 아끼려고 끼니를 거르는 할머니나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한 끼 밥상이 아닌 행복을 전해줬는데요. 2012년 5월 대장암 말기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1,000원 밥상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고 6개월 후 가게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상인회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식당을 꾸려왔는데요. 2년여가 지난 이날 김 할머니는 식당을 계속 운영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긴 채 영면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1,000원이면 과자 하나 사 먹기도 힘든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취업난에 휴대전화 압수나 체벌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독한 취업 준비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모임에선 벽 보고 노래 부르기와 같이 수치심을 느끼는 벌칙까지 적용하기도 한다는데요. 실제 학내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터디 모임에서 기업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강모 씨는 얼마 전 모임을 관리하는 상담관으로부터 손바닥을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강 씨는 체벌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고 강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당장 취업이 절박한데 그깟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아무리 취업이 급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흑흑. 그렇게 절박하다면서 과제는 왜 안 내서 체벌을 당하시나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습관이란 정말 무섭기도 하고 참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살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나쁜 습관은 버리고 싶기도 하죠. 저는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라 저녁에 주로 잘 집중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게 문득 체질일까 혹은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습관을 좀 들여보자 하는 다짐을 하는 월요일입니다. 좋은 습관 만들어가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진행의 김경아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